오늘은 2013년 9월 어제가 추석인데 9월 20일인가 18, 19, 20 오늘 그럼 21일인데 오늘 금요일 추석입니다. 추석. 지금 연휴기간, 어제가 추석, 그래 양쪽에 하루씩 3일 추석인데, 오늘은 굉장히 일찍 올라왔어요. 사실은 이번 추석을 이렇게 보내리라고는 한 달 전에도 이렇게 생각 안 했습니다. 한 달 전에도. 금호산에 이어서 일찍 오겠다, 하는 이런 생각은 안 했는데, 이제 제일 가까운 사건은 왜 여기 왔느냐, 여기를 오려고 했냐. 어제 사실은 하룻밤을 새려고 했다가 또 처음에는 아예 수요일날, 목요일부터 추석이니까 수요일 저녁에 마치면 바로 보따리 싸가지고 여기 올라가려 했어요. 근데 이제 처가 그 계획을 내가 이야기하니까 처가 자기도 계획을 가지고 있겠다 하더만은 이야기를 조율을 해보니까 딴 데 갈 생각이 있는 줄 알았는데 어제 다른 데 가고 싶어서 하는 그런 말 했는가 했는데 그냥 집안일 하겠다 이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처 있는데 또 2박 3일 동안이나 산에 올라가 있게 그렇게 해서 그럼 목요일날 내가 출발하겠다. 목요일날 그게 추석 당일이죠. 추석 당일. 목요일날 이제 금요일날은 어차피 와야 되니까 그래서 하룻밤을 산에서 자겠다 그렇게 계획을 했는데 막상 또 하루 이틀 전에 추석이 다가오면서 수요일 저녁에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게 또 철을 또 밤새 말이지 그 상가도 지금 다 비었는데 혼자 하룻밤 새하려고 하니 또 혼자 있으려고 하니 좀 그래도 마음도 약한데 그래서 내가 오늘 아침에 내가 다른 날은 보통 집에서 7시부터 준비하는데 오늘은 5시부터 준비했어요. 새벽같이 준비했는데 지금 나는 밤에서 동굴이라서 컴컴할 게다 생각해서 동굴에서 할 게다 생각했는데 날이 좋아가지고 아주 날 좋아요. 그래서 지금 요다 폈는데 오늘 금요일은 금요일인데 왜 여기 밤을 그래서 여기에서 2박 3일을 새겠다 처음에 생각이 뭐냐니까 금호산의 명절 때 되면은 금호산에서 보내야 되겠다. 추석도 그렇고 설도 그렇고 제 입장이 지금 그래요. 진해에 모친이 계시는데 연세가 많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명절 때 오고 가기가 이제 내가 나이가 들고 애들도 다 출가했는데 내가 출입을 하기에는 그럼 우리 애들은 없잖아. 만날 그럼 할머니한테 가야 되나? 할머니한테 가는 건 좋은데 나도 갈 수만 있으면 좋은데 거기에는 앉을 데가 없어요. 진해 그게 할머니인데는 내가 가면요 한쪽 끝에 요래 앉아가지고 이 거실에 앉는데 방에는 발 디딜 틈이 없어요. 방 하나 있고 거실이 있고 했는데 원래 큰 집이었는데 이쪽 아래채로 내려왔더라고. 이제 여동생이 있는데 그래갖고 앉아있으면은 냉장고 열면은 내가 몸을 비껴야 되고 반찬 갖다 놔라가 내가 몸을 비껴야 돼. 내 조그마한 몸뚱이가 반듯하게 앉아있는데 내가 앉아있을 수가 없어. 이래 움직이고 저래 움직여줘야
이게 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내가 가고 싶겠어, 그거? 한마디로 정이 뚝 떨어지는 거지. 가고 오고 이 자체가요. 앉을 때가 불편한데 그 어떻게 그거를 가겠어요? 처음부터 내가 거기는 집을 떠나가지고 부모들이 있는 곳을 좀 만들어라 했는데 여동생이 자기 형편에 이제 그래 전형이 돼서 그래 했어. 할 수 없어 그러는 거예요. 그럼 어머니가 내한테 오라 해도 안 오고 이제 그런 연륜에서 추석 자체를 내가 안 움직이고 나는 그럼 여기 있겠다. 그래서 평일날 갔다 왔죠. 평일날 가도 그렇다니 사람이 많아서 그런 게 아니고 우리 식구 갔는데 모친 한 분 있고 여동생 있고 저 있고 내 있고 하면요. 왔다 갔다 해도 사람도 많은 것도 아닌데 내가 앉아있을 데가 없다니까. 바로 냉장고 앞에 내가 앉아야 되는데 그것도 바로 식탁이 또 있고 식탁하고 냉장고 사이에 내가 앉아있는데 거리가 그 전체 냉장고에서 식탁까지 거리가 1m 한 20 정도밖에 안 돼. 식탁이 있고 냉장고 있다 보니까 남자 하나가 딱 앉으면 딱 자리에 나오는 거예요. 그게 움치고 있다니까. 내려가면 이제 엄마하고 여동생은 그런 입장을 몰라요. 얼마나 불편한지. 왜 안 내려놓어 하고 뭐 때로는 그렇게 기다리지만은 내려가면 그렇게 된다니까. 그래서 자주 안 내려가고 뭐 안부만 하고 설날이나 추석이나 뭐 특별한 일이 있으면 이제 한 번씩 내려가는데 항상 앉을 때부터 걱정을 했거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우리 아이가 지금 하나가 포항이 있고 하나가 광명이 있으니까 같이 요 굼이 있으면은 같이 뭐 움직이고 하는 건 되는데 떨어져 있다 보니까 그럼 걔들 명절 때는 어디 갈 거예요 그러면. 그러니까 내가 안 움직여야 되겠다 싶어서 내가 굼이 있는데 그래갖고 2, 3년 지금 있어 봤어요. 2, 3년까지는 안 된다 했더니 몇 년을 나이가 60되고부터 그런 거예요. 60살 되는 해 내가 결정하고 작년, 금년 지금 이래 되는 거예요. 61, 62. 그러다 보니 제가 아들이 오는 거가 포항에는 딸이라 추석에 가만 보니까 광명에는 아들인데 처갓집이 가까워요. 그러고 며느리가 애 몸을 풀었는데 처갓집에 들어가서 몸 풀고는 아직도 그 집에 있단 말이에요. 장인 장모집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보니까 딸은 엄마가 들락날락하고 안부가 나오는데 아들은 안부가 뜸해요. 아들도 안부를 잘 안 하지만은 며느리가 또 무슨 시어머니 집에 시집에 뭐 자주 연락하겠어. 그러니까 안부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깜깜해요. 이번 추석 때 여러 가지 정황이 있었어요. 정황이 못 오겠다는 것을 오래 전부터 던지는 거예요. 응? 못 오겠다. 그것이 참 올랐고 애를 쓰다가 못 온 거하고 아예 멀리서부터 안 올라고 딱 작정한 거하고는요 분명히 차이가 나거든. 나이가 60인데 그거 모르겠어. 그거. 내가 추석에 다녀도 뭐 용돈 없어갖고 다닐 때 그때 입장도 있고 하니까 아마 그 며느리다 이제 가정 살림은 며느리가 지고 있으니까 아들 벌이가 신통찮아요. 그러니까 이 여러 가지 아마 비교를 해본 것 같아. 그래서 차량도 문제고 교통편도 문제고 애도 있고 하니까 이제 애 핑계 대고는 안 올 예산을 가지고 오래전부터 뜸을 이렇게 넌지시 알려주더라고. 추석 때 좀 힘든다. 우리 보고 올라오라는 소리인데 내가 뭐 어림도 없지. 움직일 형편도 못 되고 더구나 그 처갓집에 몸을 풀고 있는데 그거 들어가 있는데 어떻게 내가 뒤다보겠어.
그거는 애들이 생각을 해도 저거 집이 있고, 저가 집은 따로 있고, 저거 집이 와서 몸을 풀고, 거기서 생활했으면은, 아니, 그런, 보내면 말이야. 한번 가지. 몸뚱아리 거 있으면서, 올라오길 바라는, 그거는 뭐, 굉장히 이게, 가만 보니까, 그거는, 며느리도 오빠가 있고 둘째거든. 우리 아들도 누나가 있고 둘째거든. 그러니까 이게 첫째가 아니니까 이 부모하고 거리가 벌써 있다니까. 생각에 이 입장을 잘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럼 못 가겠다. 뭐 몇 번 오락하는 거를 이제 나중에는 오락하더라고. 막 구체적으로 한번 좀 애도 보지, 애도 보러 오세요 가는데, 저는 지금 딸네 집에 가 있고 내 혼자 있는데 오락하면 내가 그 가지나 그 선뜻. 그래서 이런 밀리다가 그럼 애들한테 핑계거리를 줘야 되겠다. 여기 못 오는 핑계거리. 그게 이제 지난주인가 한 일주일 전부터 그런 생각을 했어요. 추석 일주일 전부터 결정을 하게 되니까. 그래서 그때 핑계거리가 이 금오산이었다니까. 응? 내가 어디 간다. 요래놔야 되거든. 그래서 어디 간다는 말만 하고 요건 이야기 안 했죠. 금오산에 간다는 말 안 했죠. 이제 처가 와가지고 이야기하는 중에 금오산 이야기를 내가 구체적으로 했고, 내가 여기서 밤을 새야 되겠다 하고 이제 했는데, 핑계거리로 했지만은, 그걸 또 우리는 기도로 풀어야 될 거 아니야. 마음에 이거 평안을 얻고, 또 아들한테도, 평안을 줘야 되고, 이야기를 하더라도, 이게 참, 서로 간에 잘 됐다. 이런 어떤, 그게 되는 거는, 이게 하나님의 섭리란 말이에요. 이건 사람의 어떤 머리로 갖고 계산 갖고 절대 되는 게 아니거든. 그래서 이제 기도를 하고 이래 쭉 준비를 하고 마음의 안정을 찾으려고 내가 예를 많이 쓰죠. 근데 그게 어제까지만 해도 그렇게 안정이 안 됐어요. 어제 추석이잖아요. 아침에 애들이 전화 왔더라고. 근데 그 전에 벌써 결정을 했지. 추석날 어디로 갈 거냐. 그래서 나는 금오산에 여기 밑에 저수지가 있어요. 거기에 좀 오고 싶다. 자꾸 가고 싶더라고. 딴 데 가려고 막 머리를 돌려도 생각이 안 나서 수요일 날 둘이서 이제 어디로 갔고, 그래 하다가 어디 버스 타고 멀리 여행하려고 해도 나중에 오는 게 지금 한참 기승객들 막 지금 붐비는데 차 놓쳐버리면 이거 큰일 난다. 차 못 타면 이거 뭐 밀리기 시작하면 큰일 난다 싶어서 멀리도 못 가고, 그럼 우리 뭐 잘 아는 금오산에 가자. 이제 그렇게 해서 가자고 결정을 했는데, 어제 아침에 아들 내외한테 전화가 왔더라고. 그래 뭐 참 기쁘게 전화를 받고, 부담 갖지 마라 하고 이제 이래 전화를 받고, 금오산에 오니까 차를 저 밑에 그 큰 주차장에다 차 주차하고는 저 둘레길 그 저수지를 한 바퀴 두르려고 그거를 주차하고 이래 그 뚝에다가 저수지 뚝에 딱 올라오니까 마음에 그땐가 애들한테 전화 받고 나서부터 확정이 된 거야. 응? 마음이 쫙 이래 뭔가 정리가 되면서 이 금오산에를 산에 요까지 올라오는 거는 뭐 내 혼자 하면 되는데, 명절 때마다 이 금오산 요괴를 둘레를 한번 두른 이거를 내가 해야 되겠다. 뭐 요까지는 못 온다 하더라도, 그래서 우리 애들한테도 추석 때 오면은, 추석이나 명절 때 오면은 집에서 아침 먹고 저 밑에 저를 한번 둘러야 되겠다. 그것을 여기는 오면 뭐 차례를 드릴 거야.
아니야말로 뭐 내보다 위에 있어서 할머니가 있고 할아버지 있어서 어떤 어른들한테 인사를 할 거예요. 그러니까 아침 우리가 일찍 먹든지 어떤 식구들끼리 딱 먹고는 하나의 연례 어떤 뭐 이 절차 비슷하게 만들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딱 들더라고. 전화 탁 받고 아마 그랬어요. 그래서 입을 딱 다물고 저한테도 이야기 안 하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제 뚝에 올라와서 이래 보면서 그런 상황을 이제 쭉 정리하는데 또 하나가 연결되는 게 뭐가 있냐면은 내가 죽고 나도 이런 것이 계속해서 전해지면 좋겠다. 그건 뭐냐면은 이 동굴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섭리, 그리고 요런 지금 이런 그 기도 장소를 허락하신 섭리,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기도할 수 있는 장소가 저기 있단 말이에요. 이거는 내가 만드는 것도 아니잖아요. 인도되어 오다 보니까 저 밑에 저 바위 저 사람 몇 명도 많은 저 하나 얻어갖고 쫙 타고 하고 우리가 여럿이 모여서 기도하다가 이거를 어느 날 2008년도 그때가 2008년도 9월달인가 그때 우리가 사람 여자 셋이 남자 하나 내 앉아 있는 사람이 저 굴에 있는 저걸 파냈다는 거 아니에요. 큰 돌을 끄집어내고 어마어마한 일을 한 거예요. 그걸 파내다 보니까 그 해에 겨울에 들어가서 막 거기서 기도하고 그런 거예요. 안 그러면은 첫 해인데 눈 오고 이러면 아예 힘나버리죠. 근데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곳을 기도처로 주시면서 지금 우리가 나타내는 70인 전도대 운동 하는 이런 여러 가지 구조 자체가 여기 금요일 올 때마다 하나씩 탁탁 정리된 이것이 앞으로 내가 두고라도 이게 이 장소가 좀 이렇게 기억이 되면 좋겠다. 알려지면 좋겠다. 그런 뭐 그냥 알려줘서 뭐 관광지 정도가 아니고 두고 여기에 기도의 어떤 하나님 앞에서의 이 전도 운동에 대한 이거를 꾸준히 이어갈 수 있는 이런 연결이 예수님 오실 때까지 되어지면 좋겠다 하는 그 바람이 있었던 거예요. 항상 그 마음을 두고 있었는데 이제 그거를 이번 추석 때는 뚝에 딱 올라와서 딱 보니까 뚝에 올라오니까 처음에는 가족들끼리만 생각하고 내가 마음에 묻고 저한테 말을 안 하고 나중에 조영한테 한번 이야기를 해야 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이제 생각을 하는데 뚝에 딱 올라보니까 물이 차 있고 이래서 환경이 따오니까 마음이 평안해지면서 이거를 기도하는 사람들 특별히 전도하는 이런 어떤 전도자 모임에서 우리가 앞으로 이제 뭐 전도자 그룹이 막 생기질 텐데 훈련을 시키면은 그런 사람들 중에서 추석 때 명절 때 특별히 갈 데 없는 사람들을 이런 유적지니까 아주 이런 그런 조용한 어떤 그 관광지니까 그런데 한번 오셔가지고 한번 이렇게 한 바퀴 쑥 둘러면서 생각하기를 여기는 바로 이 운동에 지금 현재 우리 하는 뭐 70인 전도대 운동, 안 그러면은 지금 일십기부 국민운동 있어요. 일십기부 11조 국민운동 이 전 세계적으로 퍼뜨리라는 거. 그 다음에 유골암 이력관리, 유골암 연구보존, 이 부활에 대한 것도 강한 거 이거를 전 세계적으로 보급시키면서 부활통일시대 발상지, 부활통일시대 발상지라 그래. 왜냐면 요 밑에 여기 그 박정희 대통령 이 자연보호운동 발상지라 하는 큰 돌이 하나 있거든. 그걸 염두에 두고 그런 큰 돌이 하나 나뉘어질 정도로 부활통일시대의 발상지라든지 안 그러면 뭐 바로 발언지라든지 선포지라든지 70인 전도대 운동의
시작점이라든지 시작지라든지 하는 요거를 겨냥해서 저 밑에 큰 돌로 하나 좀 세워졌으면 좋겠어. 그걸 바라고 있어요. 어떻게 하든지 제 생각에는 내 이름보람도 요걸 누가 했다라기보담도 요 장소를 인도하신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이 전도 운동에 대해서 이 전도해야 될 이 상황에 전 인류가 시각을 둘 수 있는 하나의 그 어떤 기초라 그럴까 흔적이랄까 거기 좀 이렇게 표가 나면 좋겠다. 그런 행사를 저 밑에 둘레길 한 바퀴 두르면서 자기들 시간 보내고 그러고 일찍 오는 사람은 우리 교회에서 하룻밤 자고 왔다가 한번 두르고는 자기들 볼일 보고 가는 이런 코스를 했으면 좋겠다는 게 뚝에 딱 올라오니까 생각나더라. 그러니까 이 아들 내외 때문에 추석이나 명절에 핑계 대려고 이 금오산을 내가 기도한다 하는 이 말을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게 하나님께서 이런 것을 통해서 지금 이 엄청난 하나의 또 프로그램을 허락하시구나 하는 내 마음에 아주 엄청난 위로예요. 저는 이걸 어떻게 하면은 이걸 이어가게 할까? 아들 내외한테 어떻게 하든 전수시키려고 그러니 아들 내외는 저 멀리 있다 보니까 아버지한테 안 올 거로 핑계를 대고 자꾸 멀어지고 있거든. 근데 어차피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할 건데 이제 여러 가지 환경에 지금 당장 가족들하고 이런 생활하는 이런 부분에서 이 하나님 앞에 인도되어 가지고 이 전도 운동을 이끌어가는 이게 쉬운 일이에요. 이거 금방 이렇게 내킬 그런 환경이 절대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건데 이게 어마어마한 거라도 나로 말미암아 되어질 수 있겠다. 내가 하나 이거 통로가 되겠다 하는 이 자세는요. 삶에서 여러 가지 부딪히고 어려운 걸 당해보면서 그것을 내력을 가지고 달려오는 게라. 금방 아버지가 했으니까 아들이 할 수 있다 이런 건 아니라. 근데 자세가 지금 안 오려고 하는 자세, 그게 이제 나쁘다는 거지. 응? 그건 이제 어쨌든 하나님이 깨겠죠. 어떤 방법으로 아마 깰 거예요. 되도록 일찍 본인들이 깨지려고 하는 그런 좀 자세가 필요하긴 필요하고, 이번에 추석같이 그렇게 하는 머리를 써가지고 안 오려고 하는 이런 자세는 절대 좋은 자세가 아니에요. 그거는 좀 본인들이 좀 알아야 되는데, 아무튼 이런 부족한 인간적인 여러 가지 부족한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하나님은 너무 선하게 감사하지. 오히려 이제 이런 아이들이 그렇게 강명에 있고 멀리 떨어져 있는 이것 때문에 이런 일이 되어진 것만 해도 나는 감사한 거예요. 또 아이가 아들이 벌이가 좀 신통찮고 가정이 좀 어렵게 되어진 것도 어째 보면은 요거 하나 연결해 버리면요 내한테는 큰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들도 애들도 지금 그로 말미암아 좀 이렇게 살아가는 이 삶이라고 하는 이 자체가 그냥 어떤 꿈이고 어떤 그림이고 글로서 읽는 이런 내용이 아니고 실제로 어떻게 부딪혀야 되겠다는 이런 내력을 기르는데 오히려 이런 고생은 좋아요. 나도 추석 때 부모한테 계속 갔지만은 이 용돈 없어갖고 아이들한테 줄 용돈이 없어갖고 그렇게 궁할 때가 있다. 그래도 내려가는 거예요. 내려간다 안 내려간다 요거에 대해서 다른 걸 갖고 이렇게 안 해봤다니까. 견주보진 않았다니까. 근데 지금 우리 아이들은 딸은 어제 전화 왔어. 다니면서 오늘 기어코 오늘 오겠다는 거야. 오지 마라. 다음에 온나. 그 몸이 그것도 불편한데
아이를 둘째 가져가지고 불편한데 시댁에 실컷 또 있다가 또 우리한테까지 일부러 온다 하니까 아이고 내 오지 마라 했는데 그거는 억지로 오겠다 하는데 아들을 내외는 이미 오래 전부터 안 오려고 이렇게 자꾸 말을 끊진 이거 자체가 나쁘다는 거예요. 막상 딱 오려고 애를 쓰는데 뭐 도무지 못 오겠다 이런 상황이 되는 것 같으면은 그건 뭐 서로 이해가 되고 이건 참 할 수 없다 하고 이래 받아들이는데 이제 요런 것 자체를 하여튼 뭐 좀 마음이 그런 부분에서 내가 마음이 안 좋았던 건 사실이라. 근데 그걸 안 좋은 것까지도 인간적인 부분에 안 좋은 것까지도 하나님은 이렇게 선하게 인도하시구나. 이제 요런 부분 때문에 내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있어요. 얼마든지 또 내가 오해를 하고 자녀들을 잘 몰라서 하는데 나는 오해를 해서 또 이럴 수가 있는 거라. 그런데 하나님은 이 선한 거를 지금 남겨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저하고 둘이서 있을 내용을 갖고 이제 캠코더를 찍으려고 이렇게 가져갔다가 나중에 동영상 요 뒤에 요거 자료 뒤에 어제 찍은 캠코더에 어제 우리가 남긴 자료를 아마 붙이고 싶어요. 오늘은 조금 요렇게 해서 요 최근에 어저께 찍은 동영상, 그 나중에 나오는 동영상, 그거는 왜 그래 찍어 놨냐면은 이 다음에 여기 자료가 돼 가지고 내가 죽고 없더라도 다른 사람들이 보고 요런 환경이 구미에 요런 환경이 있어서 추석이나 또 어떤 명절이나 또 어지간히 누구라도 하나의 유적지처럼 요런 어떤 발상지라 하는 이런 여기에 우리가 부활통일 시대라든지 내가 많이 외친 게 많아가지고 70인 전도대 운동이라든지 일식 기부 국민운동, 그 다음에 유골암 이력관리, 유골암 연구보존 이런 거예요. 연구보존 운동 하는 전 세계적으로 좀 관련된 게 전부 다가 국내에서 시작하지만 이게 전 세계적인 어떤 그거 내용을 가지고 지금 하는 이런 내용이기 때문에 이것이 환경이 어떻다 그거 알리려고 지금 요거 나중에 붙일 거예요. 이 편집은 지금 보통은 내가 편집 안 하지만 요거는 사진을 뒤로 보내고 앞으로 보내고 하는 거는 아마 편집으로 좀 할 거예요. 오늘 여기까지 합니다. 이거는 뭐 어쩌보면 늘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신조 중에 하나예요. 내가 잘해서 여기까지 온 건 절대 아니라고. 인생 살아가면서 내가 실수행기요. 실수행기 잘한 것보다 오히려 더 많은 우리가 사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런데 내 힘은 아닌데 내가 중심을 가지고 잘못됐다라는 것을 가지고 생각을 두면서 하나님의 선하심에서 그것을 어떻게 해결되어질까라고 이 끈을 가지고 그걸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잘못이라고 하는 것 자체를 분명히 딛고서 내가 더 좋은 것을 이렇게 그러고 편안하고 너한테 내놔도 떳떳하고 처음에는 잘못한 걸 갖고 내놓을 게 어중간했는데 내놓을 수가 없는 긴데 근데 그걸 갖고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고 막 고민하면요. 그것을 분명히 하나님은 참 그런 게 이제 용서라는 거 아니에요. 용서라고 할 수 있는 이런 위로가 되어질 정도의 환경으로 나를 인도한다. 그게 한두 건이 아니니까 내가 붙잡고 있는 거지. 실수 덩어리라 내가 살아온 거. 아들 그 정도인 건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실수 덩어리인데 불구하고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러니까 이런 자료를 남기는 것도 뭐 관계된 사람들이 있어서 어떻게 해석할지 모르지만요. 괜찮아요. 응?
인간들 살아보면 세월을 보내보면 알아요. 지금 뭐 어려서 야 이거 실수 이게 큰 건 가지만은 나중에 살아보면 이런 실수는 실수가 아니에요. 응? 어마어마한 덩어리가 앞에 함정이 있다니까 속에 들어간다니까. 그 속에 허우적거리갖고 겨우 하나님이 붙들어진 끈 가지고 겨우 그 함정 같은 데서 나오고 나면은 그게 내한테 평생 짐이 되잖아요. 근데 그 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붙들면요, 하나님은 나를 하여금 사랑하는 자가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뭐라는 것을 내가 누릴 수 있는 엄청난 경험의 하나의 또 재료가 되는 거예요. 이게 신앙이라는 것이 피조물이 하나님을 이렇게 참 인정하고 나아간다는 얘기요. 이게 보통이 아니에요. 보통이. 이게 대단한 거예요. 내가 책을 쓰는데 책 마지막 부분에 우리 아이 이름을 적었어. 우리 아이 이름. 하목, 하인. 가훈이면서도 이게 전 인류가 이 자세로 살아야 된다는 거지. 응? 개인이 뭐 교회 다니고 뭐 종교가 관계없어요. 모든 인간이 하나님과 화목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요걸 책 마지막 부분에다가 그 내용을 딱 집어넣었어요. 그 책 끝냈어요. 근데 지금 책은 내부적으로 교정하고 페이지 조정하느라고 지금 상당히 좀 어려운 부분 하나, 이제 마지막 하나 부분이 이제 그거 남아있다 보는데, 책도 이제 다 됐고, 준비 다 됐어. 다 되고, 추석 때, 요번 추석 때 너무너무 이건 귀한 거, 이거. 내가 늘 고민하던 게거든. 어떻게 하면은 이 장소를, 계속 전술할 수 있느냐. 이거 고민했는데, 그런 방법을 해서 동영상을 남기는 거예요. 하나 큰 걸 하나. 박정희 대통령 그 발상기, 그거가 비교가 되겠어요. 그럼 우리나라지만은 저는 전 세계 모든 인류를 향해서, 이 자료를 기념할 만한 어떤 돌로 새겨진, 그런 게 남겨야 되겠네. 남았으면 좋으니까,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해요. 요거에다가 뭐 태양열 발전기를 하나, 태양전지에서 발전기를 해가지고, 여기를 좀 이렇게, 겨울에 좀 지낼 수 있는, 겨울에 춥거든. 굉장히 추워요. 우리가 지금 뭐 장비 잔뜩 들고 뭐 오고 하기 힘들고 하는, 하여튼 그건 후대 사람들이 이제 정리를 해서, 좀 이거 자체를 좀 꾸준하면 좋겠어. 이게 해마다, 금년은 지금 변형이 없는데, 해마다 비가 많이 오면, 금년에 비가 많이 와서 그래. 비가 많이, 이 변형이 와요, 변형이. 이 관리가 돼야 된다니까. 가만히 놔두면 바뀌어버려요. 물이 막 씻겨 내려가버려. 이거 꼴짝이기 때문에, 저거는, 고통물 저거는 큰 바위가 있어가지고, 요동부지라, 저거는. 어마어마히 좋은 거예요. 근데 요 앞에 오는 꼴짝이니까 물이 어느 방향으로 나갈지 모르는 거예요. 해마다 했는데 지금 금년은 이게 지금 유지가 된 거예요. 작년에 완전히 나가가지고 금년 봄부터 쭉 좀 보수해놨는데 올해 여름 지나면서 어떻게 바뀔까 하다가 지금 보니까 요 정도 그래도 남아있는 거예요. 금년은 아무 변형이 없어. 지금 요거. 처음에는 2사람, 3사람 앉아할 정도 되는데 지금요 사람들 굉장히 많이 앉을 수 있을 정도 돼 있어요. 오늘 요 정도 하고 나중에 요 뒤에 뒤에 나오는 내용은 어저께 시간적으로 바뀐 거예요. 그래 아시고 동영상 좀 금오산의 저수지 관람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기는 금오산 위에 산에 와서 우리 기도하는 데인데 아직도 지난주 매미가 끝날 줄 알았는데 아직도 매미 소리 들립니다. 지금 시간은 한 7시 한 반 정도 됐을 거예요. 2013년 9월 21일인가 추석 마지막 추석일이지.
아침 매미 울음소리.